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에 각별에 유의하시면서 취미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키트나 장르를 다루고 있는데 에어로도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요즘은 제가 좀 많이 만들지는 않았죠. 예전에는 조금 헬기를 위시해 가지고 좀 만들곤 했는데 에어로도 제가 예전에 추억이 있던 녀석들은 뭐 가급적 만들어 보려는 편이고, 추억이 없더라도 꼭 만들어 보고 싶은 그 비행기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종류들, 뭐 전투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조기 경보기라고 합니까?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E2C 이제 호크아이 함재기인데, 사실은 이제 요 키트는 순서를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요 1대 72 스케일을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이제 만들려고 조금 살짝 살펴봤어요. 이제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크기라든지 또 구조를 자세히 알기 힘들어 가지고, 그죠? 물론 인터넷에서 이제 사진으로 뭐 이렇게 패키지를 볼 수 있기도 하긴 하죠, 요즘은. 근데 이제 뭐 모터라이즈 이렇게 큰 버전 같은 작업들을 하려 그러면은 실물을 봐야 되니까 구입을 해서 이제 좀 살펴요. 이게 7인데 일본 자위대죠, 그죠? 여기 JASDF. 근데 미 해군용은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저도 미 해군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 키트는 사실상 구하기 힘든 키트가 되어 버렸고, 가급적 그래도 좀 구하기 좀 수월한 게 이제 자위대용이니까 비슷하잖아요, 그죠? 생긴 게. 그래서 저는 얘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날개의 길이는 꽤 깁니다. 몇 개만 파츠를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봤어요. 원반도 좀 크죠, 이 정도면은. 뭐 동체가 작다 보니까 모터라든지 기어박스 이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일단 키트 체크만 하고 그냥 내비뒀죠. 이것도 한번 꼭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레이더 안테나가 돌아가는 걸 보고 싶은데, 키네틱에서 이제 1대 48 대형, 아까 그건 1대 70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있는 걸 알게 됐고, 또 뭐 중고장터를 위시해 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이 키트도 참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연도가 아마 2010년도에 나왔을 건데 한 10년이 훌쩍 넘은 키트죠, 그죠? 근데 아쉽게도 이 키트 여기 회사가 이제 키네틱이죠, 그죠? 키네틱 마럴 키스 회사가 이제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생산 같은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회사가 있으면은 뭐 데카를 좀 바꿔가지고, 그죠? 계속 좀 조금씩 다른 키트들이 이렇게 나올 건데, 얘는 지금 이제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절판된 지가. 그러다가 중고장터에서 제가 이제 구입을 했죠. 근데 이 블랙호크기는 뭐 조기 경보기 레이더라고 이제 항공모함에서 이제 운용되는 기체잖아요, 그죠? 근데 구입 이유는 뭐냐면은 얘입니다, 원반. 그래서 모터라이즈로 얘를 돌려주면은 정말 근사하겠다. 우리가 모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죠? 실물을 축소해 가지고 내 손 안에서 이제 감상하고 살펴보는 건데, 물론 뭐 동영상으로 얘네들이 돌아간다거나 운용되는 걸 볼 수 있긴 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만든 모형을 내 뭐 책상이라든지 눈앞에서 작동하는 모습 보는 거는 굉장히 근사한 광경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때문에 또 이 모형을 손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얘도 이제 요게 돌아가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1대 70이 너무 작고 하니까 뭐 공간이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대 48 크기 정도 되면은 얘가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프로펠러 방식이잖아요, 제트 그 엔진이 아니라. 그래서 이 프로펠러도 모터 2개 넣어주면은 돌아갈 수 있고, 논점이 원반 하나 돌아가는 거, 두 번째는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날개가 안 보이죠. 주익이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함재기다 보니까 항공모함에서 운영되는 걸 다시 말해서 함재기라고 하는데,
날개가 폴딩이 돼 있죠. 대부분의 전투기라든지 함재기들은 날개가 폴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는 갑판이라든지 내부 공간에 수납 적재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날개가 폴딩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딩을 한번 모터라이즈로 한번 해볼까. 근데 아까 같이 작은 키트에서는 제 실력으로는 무리고 이 키트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도전해 보기 위해서 이 키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키트이기도 하죠, 그죠? 똑똑하잖아. 이렇게 뭐 비행 접시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게 흔치나죠. 뭐 뇌피셜인데 드라고나 3 있잖아요, 그죠? 드라고나 같은 그런 SF물도 이런 것들에 직간접적으로 좀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키트는 구했는데 물론 여기 좀 문제도 있어요. 보면은 US 네이비 미 해군이고 그죠? 호크아이 2000, E2C 호크아이 2000, 아메리카 해군 돼 있고 회사는 키네틱. 좀 특징이 이제 레퍼런스 매뉴얼 해가지고 참조 설명서 with photos included 해가지고 이제 사진이 좀 같이 좀 추가되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작업할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8 스케일이고 또 이 키트가 이제 키네틱 키트가 좀 고가의 키트에 속하거든요. 좀 싸지 않습니다. 스케일 대비. 근데 이제 좀 고가의 키트다 보니까 이제 카르토 그래프 데칼이 들어가 있죠. 이게 데칼 중에서는 상급 데칼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랭스 길이가 30cm, 3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윙 전체적인 폭이 아마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파츠 수가 180개 정도 되는. 파츠 수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고 모델 피처스 특징. 폴드 윙 앤 풀 윙 스판 옵션즈. 그러니까 윙이 폴딩이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컨버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아까 7위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윙을.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뭐 사이드 도어도 있고 뭐 그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하고 다른 게 이 프로펠러 날개의 형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수하고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볼까요? 열어볼까요? 이게 이제 조립을 살짝 스타트한 중고를 산 겁니다. 완전 미조립은 아니에요. 완전 미조립 중고 상태에서 제가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 좋게 구한 택이죠, 그죠? 지프백에 들어있고 보통 또 에어로 키트 좋아하시는 모델러 분들은 데칼은 따로 이렇게 지프백에 보관하시는 그렇게 또 하곤 하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렇게 보관을 잘 하시려고 지프백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요건 이 매뉴얼인데 상당히 작게 되어 있네요, 그죠? 매뉴얼이 좀 부실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조립 과정들 파츠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파츠는 뭐 동체 이게 아마 미익일 겁니다. 수평 미익 혹은 주익인데 폴딩하니까 분할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레이더 주익 좀 더 키울까요? 완전 포켓 사이즈인데 이게 그래서 주익으로 보여지고 여기는 엔진 그리고 엔진이나 뭐 기계적인 부분들로 보여지고 파츠 두 가지 요건 이제 미익 정도일 수 있겠네요, 그죠? 프로펠러 윙이 4개면은 2개 포개지는 겁니까? 그리고 K 윙 폴딩 됐을 때 절단면을 채워주는 디테일 파츠 같기도 하고 M은 클리어 파츠로 보이네요, 그죠? 코핏이 보이니까 1번부터 해가지고 코핏 시작 그 다음에 동체 내부 다 뭐 이렇게 뭐 내부 재현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그죠? 그냥 뭐 컴퓨터만 간단하게 재현되어 있고 뭐 이렇게 뭐 탑승 도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이게 그 제품 특징에서 그죠? 뭐 이제 개폐 선택할 수 있는 그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닫힌 상태, 열린 상태, 또 오픈, 클로즈 되어 있고 주익 부분이 보여지고 플랩은 별도 파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선택식으로 세팅해 줄 수 있겠네요, 위치를. 그리고 이제 날개가 들어가고 그 레이더 부분이 날개 뒤쪽에
해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위치는 잘 모르겠네. 근데 이 부분은 링크로드 같은 걸 양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와이어를 이렇게 말아 가지고 날개를 연결하면은 날개가 펴지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펴지고 접히고 하려 그러면은 링크 암 같은 걸 이렇게 회전 운동을 이제 이렇게 뭐 수직 수평 운동으로 바꿔 가지고 날개가 펴지고 다시 접어지고, 상당히 좀 힘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동으로 폴딩을 한다면은. 수동으로 하는 거는 그나마 이게 경첩을 좀 만들어 주면 수월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네요. 이런 이제 좀 귀한 키트이기도 하고, 그죠?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런 키트들은 2번, 3번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최대한 집중해서 투입해 가지고 좀 나름의 결과물을 좀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뭐 최근에 제가 만든 게파드도 4채널 해가지고, 그죠? 기어박스가 3개나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그걸 또 2번 그렇게 큰 자원을 투입해서 뭐 만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게 엔진유죠, 그죠? 엔진유는 랜딩 기어 베이까지 겸하다 보니까 꽤 그래도 파츠가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도 있고, 이 부분도 제가 통캐트 1:32 통캐트는 파츠가 좀 분할이 많이 되어 있고 크다 보니까 저기 프론트 랜딩 기어 그건 완전히 제가 폴딩식으로 만들어 봤죠. 그래서 그쪽에 약간의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얘도 폴딩으로도 한번 하면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크기면은 1:7는 좀 무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배면에 이제 파츠 붙이고 엔진 붙이고, 엔진 안에 있는 이 부분은 형상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모터 넣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죠? 모터를 배치시키기가 좋은데 꺾여 있잖아요, 이 형태가, 그죠? 그래서 작은 모터는 또 의외로 힘이 없어요. 회전수는 좀 괜찮은데 토크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RPM 곱하기 토크가 마력이죠, 그죠? 그 힘이 떨어지는데 토크가 특히 낮아가지고 이 작은 모터들은 모터는 일단 2개는 요건 기본이죠. 우리 그 프로펠러기 모터라이저 하시는 분들한테는 프로펠러 돌아가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고, 날개 폴딩은 전동식으로 하느냐 수동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전동식은 뭔가 이게 뭐 베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청소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동으로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경첩을 통해 가지고 적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착이 되고, 참 이런 부분은 또 단차가 많은데 얼마나 또 단차 없이 잘 뽑았는지는 좀 만들어 보기 전에는 모르죠, 그죠? 그리고 완성 장례 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완성 장례 그분들은 퍼티로 다 접합선 수정 다 하셨을 건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고, 이 뭐죠? 랜딩 기어 베이 커버류들도 뭐 실감나게 거의 분할로 다 해가지고 넣어줬네요. 이건 타이어는 아닌 것 같네요. 고무 타이어는 그냥 플라스틱 파츠인데 도색 편의성 때문에 분할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타이어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그 재질 자체가 고무인 게 더 실감 나죠. 도색에는 좀 부정적이지만은. 그리고 수직 미익에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플랩들은 그냥 통짜네요, 그죠? 뭐 분할형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독특한 형태, 약간의 V형이죠, 그죠? 부착이 되고, 이 부분은 뭐 꼬리 부분에 나름의 디테일이었나 봅니다, 그죠? 이렇게 형태가. 그리고 제가 LED 그 깜빡이 LED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도착 예정일이 12월 19일이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배송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걸 제가 쓸 곳이 많아가지고 꽤 예전부터 주문을 했는데 이게 예정대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얘를 만들면 얘도 넣어야 되죠, 그죠? 근데 LED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들고 나중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만들면서 내부에 다 깔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배선이라든지. 그래서 이것도 꽤 좀 시작하는 게 지연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 부분이고,
노즈 부분에는 뭐 간략한 뭐 레이더 뭐 어떤 전자 장비 그런 게 들어가 있네. 이런 부분은 너무 단촐해가지고 열어두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니다. 디테일업을 하지 않으면은 뭐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9번 단계에서는 이제 콕피트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클리어 파츠니까 이렇게 부착을 하고 덮게 되는데, 내부 도색을 하고 이거 다 덮은 이후에 유리창만 마스킹 하면은 조립을 다 하고, 마스킹만으로 이게 다 가려지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도색 다 하고 여기 다 하고 가리고 나중에 이렇게 부착만 하면 되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클리파츠 있는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단차가 만약에 많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부에 도색을 다 해주고 여기도 안쪽에 도색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단차 수준까지 다 한 이후에 이제 외관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은 이 윈도우 부분만 클리어 파츠인데 이게 이 콕피트 상부가 전부 클리어 파츠로 되다 보니까 그건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볼 부분 같습니다. 10번 주위계 플랩들이네요. 그죠? 이런 부분은 제가 통캣에서는 가동식으로 해봤는데 아직 영상은 업로드 안 했습니다. 또 뭐 가동식으로 해도 재밌죠. 재밌는 부분이죠. 각도를 조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근데 어차피 얘를 전동으로 폴딩 한다면은 그 주요 가동 부위는 이제 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실 날개 쪽에는 뭐 크게 들어갈 부분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건 이제 펼친 상태의 모습 같습니다. 그죠? 11번 반대측 날개 안쪽에는 뭐 고정 브라켓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죠? 물론 단단하게 접착은 해야 되겠죠. 12번 또 플레이라든지 뭐 디테일 파츠들 날개 쪽에 들어가는 어떤 디테일 파츠들이 좀 꽤 많아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폴딩한 모습 이게 좀 독특한 폴딩이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180도로 이렇게 바로 얹는 폴딩도 아니고 뒤를 향해서 90도로 꺾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묘한 형상이더라고요. 이거 작동 동영상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포인트다. 실물처럼 폴딩되는 그런 무빙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거나 자세를 잡아주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걸 또 제대로 제대로 해내느냐가 이제 승패를 또 좌우하는 게 아닌가. 이 포카의 키트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진짜. 별게. 그리고 이제 레이더가 이렇게 돼 있었군요. 이 내부 핀이 이렇게 들어가고 접착을 안 하면 그냥 자유 회전은 되는 거죠. 그리고 캡이 있고 밑에 지지대 파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지대가 그대로 들어가되 결국은 이 축은 동체하고 연결돼서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 이 부분이 붙는 부분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윙 부분인데 두 개를 포개게 돼 있군요. 아까 일본 자위대는 프로펠러 날개가 4개였는데 이거는 2개가 합쳐져 가지고 8개가 되고 이게 어떤 프로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그렇게 어떤 추진력을 얻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죠. 한번 제가 러시아 카모프 헬기 한번 제가 반대로 돌아가는 게 해봤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게 서로 딱 센터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만약에 그 방식인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죠. 17번 꽂아주고 제 기억에 유튜브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그죠. 이거 보니까 이제 한 방향 같습니다. 그죠. 다 되고 이제 뭐 안테나류 같은 것들 자잘한 것들 다 이렇게 벽면에 부착을 하게끔 이건 접합선 동체 수정하고 패널 라인 다시 다 파주고 제일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해주면은 작업 자체가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서명선은 이렇게 되고 파츠도 그렇게 많지 않죠. 아까 130개였나 아무튼. 그리고 요건 그럼 컬러니까 아까 거기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물 사진을 이렇게 담아줘 가지고
모형 만들 때 뭐 도색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할 때 좀 참고할 수 있게끔 잘 또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책자로 사진이 나와 있고 좀 컬러는 좀 다른데 실제 운영하는 기체들 사진 설명까지 되어 있고 The Navy's Eyes in the Sky 하늘에서 그 해군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이 호카이가 여기 또 매의 눈인데 우리한테 유행어 있죠, 그죠? 뭐 매의 눈으로 찾다, 발견하다, 뭐 매의 눈으로 보다. 그 유행어가 여기서 왔습니까? 호카이에서 이렇게 현대 비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생각외로 디테일적인 어떤 각부 뭐 랜딩 기어나 아니면 폴딩 날개 그 커팅 부위나 그 디테일한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그죠? 자세한 걸 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콕피트는 좀 자세하네요, 그죠? 레이돔 부분이죠, 그죠? 이거 보고 뭐 디테일 배선이라든지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은 고화질 해상 사진도 잘 찾아보면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사진집을 사거나 뭐 이런 자료가 굳이 뭐 꼭 있어야 될 건 아니죠. 없는 키트들도 많아, 뭐 대부분이니까 폴딩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유압식 잭 같은 게 한 4개씩 있던데 이게 이제 날개가 딱 완전히 펼쳐졌을 때 잡아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링 같은 게 4군데에서 딱 꽉 유압으로 잡아주면은 날개가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제 비행을 할 때 안정감 있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장치 같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고정 링 같은 게 있죠, 그죠? 체결되는 부분인 거죠. 제가 대충 보니까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제가 좀 미안하게끔 또 이렇게 조금 자세한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사진들이 있고 내부 색상 운영을 많이 해가지고 뭐 때도 많이 타고 웨더링 같은 것도 좀 많이 돼야 될 부분이네요. 이게도 각부 사진들. 근데 보통 우리가 무광을 많이 칠하게 되는데 또 실제 운영되는 애들 보면은 또 반광이나 유광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투기는 모르겠는데 이런 또 뭐 운용기들 보면은 무광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빨이 많이 보이죠. 또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뭐 괜히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원가를 면은 저 같으면 이런 건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은 뭐 나름 뭐 해상도 높은 사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카르토 그래프죠, 그죠? 여기 카르토 그래프 표시 있죠. 뭐 상급의 혹은 최상급의 데칼, 습식 데칼이죠. 데칼이 있고 내부에는 조립을 조금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거의 손은 안 댄 상태입니다. 프로펠러는 모터 꽂아가지고 돌려주면 참 좋을 법한 사이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 파츠하고 엔진 파츠 이거는 그 레이더 그 지지 구조물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있나요? 이건 이제 그 미익이죠, 그죠? 미익인데 뭐 패널 라인하고 리베팅은 뭐 이렇게 와 어마어마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그죠? 뭐 정교한 건 아니고 요런 리벳 개수까지 대조해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뭐 고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분들은 요 정도 수준이고 수축이라든지 미승행 같은 거는 보이지 않고 뭐 깨끗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자체가 이게 좀 뭐라 그러죠? 약간 좀 싼마이 느낌. 그러니까 정밀하게 사출되는 그런 플라스틱보다는 좀 약간 뭉퉁하게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의 플라스틱 같아요. 이게 이런 애들 보면은 그죠? 이게 좀 약 고퀄의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싼마이 느낌이 듭니다. 재료가 비싼 킷인데 그죠? 뭐 다른 예로 뭐 타미야가 이제 워낙 또 이제 요새 에어로가 고가로 나오니까 타미야 키트하고 대비해 보면은 상당히 좀 떨어져 보이죠, 퀄리티가. 타미야는 요즘 어마어마하게 고퀄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내부 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냥 형식만 갖춘 느낌 정도네요, 그죠? 파츠들이 있고 플라스틱 사출물은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색상도 좀 누리끼리 한 게 좀 그닥이고, 근데 이게 최대 난관이 뭐냐면은 전 소유자분께서 이제 판매하신 분인가, 저 소유자분께서 이제 조립을 스타트한 게 요거거든요.
이 레이더인데 굉장히 크네요. 근데 안쪽에 리벳은 없습니다. 근데 양각의 패널 라인처럼 된 게 있어요. 근데 레이더 실물이 양각일 수 있죠, 그죠? 그건 모르겠고, 화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고정되면 여기 돌아갈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조립을 너무 이제 초점이 이렇게 맞추기 힘들지? 이 보시면은 너무 조립을 잘 하셨어요. 단단하게 아주 유격 없이. 퍼티까지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얘를 이제 모터라이즈 하면은 동체에 모터 기어박스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축이 올라와서 얘하고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축에, 그러니까 홀더나, 그러니까 그 구동축에 꽂히는 홀더나 브라켓가 여기 내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이제 자작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꼽으면 안 되죠. 이건 자유회동이니까. 접착하면은 모르겠다. 아무튼 이 내부에 해줘야 되는데, 단단히 접착에 대해서 분리를 하기가 좀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이거 분리하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분리하겠어요? 이걸 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트나이프나 나이프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단단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조립을 시작하기에 제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이거 분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립을 스타트 했는데 딴 쪽에 모터라이즈하고 관계없는 쪽이 스타트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3대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원반 여기에 지금 이게 조립이 완료돼 버려 가지고, 지금 든 생각이 여기에 이제 그 순접이라든지 이걸 잘 흘겨 넣어 가지고 얘가 고정이 되면은 얘하고 그 축과 이렇게 뭐 이렇게 튜브를 통해서 연결하면은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그 외부적으로의 어떤 모형의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내부로 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모터라이즈 부분은. 그래야 이 정밀 모형의 의미가 있는 거지. 막 그 컨버전적인 부분이 자꾸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그 완구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실물의 촉도의 느낌을 좀 많이 반감시키게 된다거나. 그래서 저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쪽에는 엔진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도 이건 사실 그 비싸게 받을 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좀 정밀한 1:7의 키트보다도 좀 못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리베티나 이 패널 라인 같은 게 이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네요. 이 키네틱이. 회사가 좀 여기 계기판 한번 봅시다. 이런 건 좀 그래도 좀 봐줄만 하고, 요즘 1:72 키트도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는 1:48 고가 키트로 못 비비죠. 좀 아쉽네요, 많이 여러 가지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금형의 어떤 정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 뭉툭하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엣지 있게 나오지 않았죠. 타미야 키트 만드시는 분들은 이건 사실 기준에 충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48 스케일로는 유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익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미묘하게 그 형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희한하게 접히더라고요. 이렇게 접히는 것도 아니고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저기 접착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분리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일단 윙은 그냥 이렇게 마스킹으로 이렇게 가조립만 해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수평 미익 같은 부분인데, 물론 뭐 리베팅이 있긴 있지만은 2010년대 킷 정도 치고는 그래도 좀 아쉽네요. 90년대 킷이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내부적인 파츠들 뭐 이렇게 시트나, 그러니까 금형 자체가 샤프한 몰딩이 아니다 보니까 파츠들이 다 두루뭉술이하죠, 그죠? 전체적으로 크게 어떤 실루엣이라든지 그런 빅 스케일의 느낌으로 즐기는 키트로 보여집니다. 이건 정말 샤프하고 정밀한 느낌으로는 볼 키트가 아니고, 디테일업을 많이 해줘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뭐 다른 이 호크아이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에어로 키트 많이 나왔죠, 그죠? 또 헬기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키트를 다 제가 보질 않아 가지고 뭐 키네틱 회사에 대해서 평가하긴 그런데, 이 키트만으로는
크게 그냥 뭐 중하 정도급밖에 안 되네요. 뭐 중급까지도 보기 힘든데 이건 90년대 나왔던 아카데미 키트, 에어로 키트보다도 이게 샤프함이라든지 그런 몰딩이 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주의해서 이제 그 부분이죠. 여기도 접착은 안 해서 다행입니다. 그죠? 되어 있고 내부에 동체가 여기에 딱 붙으니까 여기에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연결하면은 폴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게 됩니다. 공간으로는 핑계를 못 대겠네요. 그죠? 이 정도 공간이 나면은 안에 암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동체가 깨지를 줘보죠. 이렇게 잠깐만 이게 이제 하세가와하고 이제 72 스케일하고 48 스케일이거든요. 클리어파츠가 여기도 들어가는구나. 레이돔이 클리어파츠네요. 그래? 이 정도 크기구나. 근데 여기 위에 보면은 얘가 더 지금 샤프한 느낌이에요. 여기 패널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베팅이나 패널 라인이나 그 세부 그게 더 훨씬 샤프하거든요. 이게 하세가에도 많이 못 미치는구나. 이 키네틱이.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좀 뭐죠? 좀 무딘 느낌이거든요. 샤프한 느낌이 좀 없어요. 한 그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우리 국산 아카데미나 에이스가 뭐 그 느낌 쪽 아카데미가 아니라 이제 아이디어나 이제 에이스가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이게 옛날 느낌인데 아무튼 뭐 저는 이제 모토라이즈 그런 데 포커스를 두니까 뭐 이 정도에서 뭐 만족하는 걸로 하고 키네틱 호커 아이 이 키트는 이 원반을 분리를 할 그 의욕이라든지 용기가 생기면은 그때가 아마 조립을 시작하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접착이 너무 잘 돼가 이걸 분리할 자신이 지금 마땅히 없는데 아무튼 이게 뭐 시작하게 되면은 조립 영상을 찍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토라이즈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 해가지고도 한번 뭐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키트를 저도 예전에는 뭐 어릴 때도 제가 좀 다양하게 다루기도 했는데 뭐 굳이 뭐 전차류만 고집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자동차 오토류만 고집한다거나 SF만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재미들이 각 장르의 모형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해보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사서 그리고 뭐 이런 그 구하기 힘든 kit보다 뭐 한 1대7이 좀 작은 거 사가지고 그죠 만들어 보셔도 뭐 재미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는 다양한 키트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